이 사진이 기깔나가지고 요걸로 가져왔는데 40골 시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을 부분은 결국 이제 그레츠키 선수의 전체적인 기록이라든가 그런 꾸준한 부분보다는 40골 시즌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늘 이제 골 과정에서 이제 좀 좋았던 확실히 돋보이게 좋았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올타임에서의 득점 이런 거는 깨고 난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보다 이거는 그냥 깨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40골 시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또 중요한 기록이 하나 단독 1위로 올라간 기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보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골만 더 기록을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한 골만 더 기록을 하면은 올타임 넘버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시카고 상대로 멀티골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그레츠키 전 선수 그죠? 뭐라고 불러야 되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를 보러 왔었고 뭐 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리 배트먼이라든가 뭐 고위 관부들까지도 이제 뭐 유명 네임드 분들까지도 사실은 이목이 많이 주목이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시카고 상대로 사실 이제 예전부터 나왔던 그림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오베치킨 이야기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 계산을 돌려보면은 시카고전 정도에서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헤트트릭 기록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진짜 헤트트릭도 기록을 하고 기록도 깨고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언론에서 이제 기대를 했었던 그 페이스로도 득점을 했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좀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오는 그림이었는데 오늘 기록이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타이 기록까지 갔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카고 상대로 멀티골 기록에 성공을 했네요. 첫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오프 이후에 나오는 파생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플레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딜런 스트롬 선수가 페이스오프 선수를 산딘 선수한테 깔끔하게 이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뒷장면에서 오베치킨 선수가 바로 이제 하이슬로 쪽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두 명의 스크린을 셋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팁을 딱 대밀 수 있는 두 명의 팁 옵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기자마자 바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윌슨이랑 더블 스크린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 윌슨도 이제 팁을 이제 대려는 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베치킨 같은 경우 또 로우 팁 같은 느낌으로 옵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산디 선수의 샷이 물론 이제 이 좀 빗나갔어요. 빗나갔다라기보다 이제 팁도 이제 노린 건데 이제 팁이 이제 원활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반대쪽으로 튀어가지고 이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이 칼슨 선수 쪽으로 이제 튀어 들어가게 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슨 선수가 순간적으로 핀치 딱 들어오게 되면서 반대쪽으로 이게 돌려줬죠.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그 그림이고 스트롬 선수가 이제 그 반대쪽으로 돌아나가는 이제 그 그림 위크 사이드 반대쪽 위크 사이드로 돌아가는 그 그림에서 스트롬 선수 네트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롬 선수가 퍽을 잡은 이후에 오베치킨 선수한테 지금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지금 바라보시면 슬롯 쪽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로우 슬롯 쪽에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연결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첫 골이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도 사실은 일단 어쨌든 1차적으로 셋업 플레이도 나쁘지 않았지만은 이 딜런 스트롬 선수가 네트 뒤쪽에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절묘한 패스를 잘 빼줬거든요.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라식 선수가 지금 딜런 스트롬 선수한테 압박을 들어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샘 린저 선수 같은 경우에도 오베치킨 선수를 사실 놓쳤는데 어쨌든 이제 커버를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좀 타이밍 자체가 좀 절묘하게 들어갔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블라식 선수가 잠깐만, 이건 앞이잖아. 그죠? 지금 요 위치에 이게 지금 블라식이에요. 근데 윅사이드 쪽에 돌려줄 때.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쪽 영역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블라식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롬 선수가 뒤쪽에서 끌고 올라온다라고 해도 블라식이 이제 바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절묘한 타이밍의 패스를 딱 내주게 되면서 오베치킨한테 연결이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딜럼 스트롬 선수가 역시나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올해도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트롬 선수와 오베치키는 사실은 계속 이제 라인 조합으로서 나오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그렇고 오베치킨 선수가 41골을 득점을 했는데 41골 중에 20개 어시스트를 스트롬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라인 메이트로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캡스가 그동안 가장 좋았던 강점 그 이제 오베치킨 전성기라든가 이럴 때 그때 이제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니클라스 백스트램 선수의 존재 그리고 백스트램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라인 셔플을 주고 싶을 때는 쿠즈네초프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온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오베치키는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호흡이 잘 맞는 센터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트롬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향기를 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딜런 스트롬 선수가 올 시즌 오베치킨 선수의 골 중에 20개나 어시스트했다라는 거, 거의 절반 가까이 어시스트했다라는 거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어시스트 1차 어시스트가 10개나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굉장히 좋은 호흡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40골, 아까 이제 그 첫 골을 득점을 하면서 올 시즌 40골 득점에 달성을 했습니다. 40골 시즌이 되게 됐는데 오베치킨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단독 1위는 이미 단독 1위였었고요. 하나 더 벌렸습니다. 통산 14번째 40골 시즌 달성을 했고 그레츠키 선수가 12번, 그리고 마리오 르미에 선수와 마르셀 디용 선수가 10번이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네요. 내년까지 벌어져가지고 15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짜 20시즌 중에 14시즌이나 40골 이상을 득점했다라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진짜 뭐 30골 시즌 한 번 하기도 사실은 NHL 선수로 녹록지가 않다라는 부분인데 40골 시즌 14번 했다라는 거, 이거 어마무시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베치킨이 깬 또 하나의 기록은 통산 결승골 랭킹 단독 1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거 별로 조명이 잘 안 되던데, 일단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오늘 이제 결승골, 이제 두 번째 골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두 번째 골 득점을 하는 과정에서 결승골이 되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네 번째 골 득점을 하고 시카고가 4대4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골이 결승골이 되게 됐는데, 통산 136번째 결승골입니다. 이게 야로미르 야그르랑 그동안 135로 동률이었는데 단독 1위로 올라가게 됐어요. 3위인 고디하우 선수의 기록은 121개이기 때문에 하우 선수랑도 많이 차이가 나고, 뒤에 이제 뭐 올타임에서 살짝 보시겠지만 하우 선수랑도 이제 점점 이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그르랑 오베치킨이 공동 1위였었는데 단독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요 골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는 파워플레이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의 파생적인 움직임, 이거 이제 사실 이 캡스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 플레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플레이에서 브레이크아웃 상황에서의 말씀입니다. 일단 이제 칼슨 선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캡스는 기본적으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더블 드롭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이제 드롭 옵션, 그러니까 이제 뒤쪽으로 떨궈주는 옵션을 만들어주면서 그 부분을 많이 쓰고, 사실 이제 캡스는 좀 특이한 게 수비수 두 명이 파워플레이 1라인에서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이제 그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더블 드롭 상황에서의 플레이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들어간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 어쨌든 이제 더블 드롭이라는 부분,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슨이랑 뒤쪽에 치크런이 있죠. 근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칼슨이 이제 지금 여기 있으면 치크런이 한 이 정도 올라와요. 지금 이제 치크런 같은 경우 뒤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래는 한 요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이쪽에도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센터 한 명,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센터가 이렇게 본인이 올라가면서 뒤쪽으로 떨궈주는, 그죠? 근데 뒤쪽으로 떨궈주는 옵션이 두 개인 거죠, 그죠? 칼슨한테 떨궈줄 수도 있고 치크런한테 떨궈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은 더블 드롭의 정석 같은 느낌의 좋은 느낌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진입 전술을 쓴다라는 거 1차적으로 그냥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언급을 드렸고요. 칼슨 선수가 앞쪽으로 빼줍니다. 그 앞쪽으로 준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인 스트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블 드롭을 하면 사실은 또 경계를, 원래 이제 드롭 옵션을 하는 과정에서의 다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더블 드롭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가운데 있는 센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 가운데 있는 센터가 뒤쪽으로 다시 떨궈주면서 이제 공격을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선수가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지선다에 걸리는 측면도 이 전술이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스트롬 선수가 그냥 이제 이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이 윙을 파면서 올라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만자파네 선수가 이 미들 레인, 그죠? 왜냐면 스트롬 선수가 이제 지금 이제 이 오른쪽 레인을 파고 들어가니까 만자파네 선수가 미들 레인 파고 들어가면서 둘이 이제 스위칭을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비가 여기서 시카고 수비가 좀 잘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만자파네 선수가 사실 이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얘를 끌어들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 이제 같이 이제 이 라인을 맞추고 들어가 버리면은 스트롬 선수가 그냥 쭉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바로 이제 한 방의 지역 창출을, 아주 깊은 지역 창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카고가 여기서 잘한 거는 빨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비수가. 그러면서 오히려 스트롬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을 두 명이 동시에 압박을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스트롬 선수는 굉장히
압박이 들어와도 좀 절묘한 타이밍으로 패스를 찍어주면서 요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능력 자체가 오늘 경기 첫 장면에서 나왔었거든요. 요 뒤쪽에서 패스 뿌려주는 거. 이 장면에서도 그 능력 자체가 유감없이 나오게 되면서 두 명 끌어들였는데 굉장히 절묘하게 만자파네가 빠져주는 쪽으로 패스를 줬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수비수들이 두 명이나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패싱 레인에 스틱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이게 쉽지 않은 플레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자파네 선수한테 패스를 확실하게 전개를 해줬고, 오베치킨 선수는 반대쪽 윙에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자파네 선수가 여기서 이제 퍽을 잡은 이후에 보시면은 칼슨 선수한테 연결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대쪽으로 주는 거. 이런 느낌의 패턴 플레이가 캡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지금 이제 스트롬 선수가 이 역할을 수행을 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면 칼슨 선수라든가 치크런 선수한테 떨궈준다라고 해도 이렇게 이제 스트롱 사이드 쪽으로 이제 이 선수들이 많이 같이, 지금 이제 보시면 좁은 영역 3명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 짧게 서포트 붙어주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반대쪽 패스로 연결을 하는 과정.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선수가 또 이제 이 살짝 앵커 역할을 해주면서 연계에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캡스의 파워플레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오늘도 이제 요 부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고, 결국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오베치킨 선수는 완전히 반대쪽 이제 윅사이드에서 프리 상황이기 때문에 칼슨 선수가 연결을 확실하게 해줬고, 그냥 이제 바로 골을 넣으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사이드 쪽에 윙이랑 센터가 짧은 패스를 경유를 하면서 또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트레일러 옵션 뒤쪽에서 들어오는 옵션을 경유를 해가지고 오베치킨 반대쪽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이게 사실은 캡스 파워플레이 지역 진입 상황에서 상당히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근데 오늘 요 패턴 플레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골, 그렇게 이제 뭐 결승골까지도 기록이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결국 이제 그레츠키 선수의 골 기록과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오베치킨 선수가 그레츠키 선수와 같이 894골 공동 1위 올라가게 됐네요. 고디아우 선수랑은 이제 뭐 90골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대단한 페이스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워싱턴 캐피털스의 잔여 일정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날 뉴욕 아일랜더스, 그리고 이 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콜럼버스 백투백 원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뉴욕 아일랜더스 갔다가 마지막 시즌 최종전은 피츠버그 펭귄스와 맞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뭐 아일랜더스 전에서 당장 기록을 깨져도 저는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아일랜더스 저쪽 이제 UBS 아레나 티켓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대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네요. 올해 이제 이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전력을 구사를 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캡스가 이제 아이스 전에서 오베치킨이 기록을 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워싱턴이래. 오베치킨의 상대별 득점입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일랜더스, 캐롤라이나, 콜럼버스, 피츠버그 이제 이렇게 이제 네 팀을 상대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재밌는 게 아일랜더스랑은 한 경기도 안 했어요. 워싱턴이. 그래서 이제 기록이 없고, 캐롤라이나전 같은 경우에는 2경기에서 2골,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전 같은 경우에는 1경기에서 1골, 2어시스트, 피츠버그전은 3경기에서 하나의 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꽁꽁 막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요 과정에서도 재밌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베치킨 커리어에서 4팀을 상대로 포인트는 뭐 사실은 많이 뽑아낸 편이에요. 이제 뭐 아일랜더스 상대로도 71경기에서 44골 24어시스트,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52골 54어시스트, 그리고 콜럼버스 상대로 26골 16어시스트. 콜럼버스 상대로 은근히 포인트를 많이 못 뽑아냈는데, 피츠버그를 상대로도 이제 79경기에서 40골 이상 뽑아를 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당연히 경기 수가 남은 걸 보면은 못 깰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언제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되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커리어 4팀 상대로 포인트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다음 상대인 아일랜더스의 경우는 오베치킨의 커리어에서 8번째로 골을 많이 득점한 팀입니다. 오베치킨이 그동안 커리어가 많은데, 이제 팀별로 이렇게 이제 어떤 팀을 상대로 골을 많이 넣었나를 살펴봤을 때는 8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거든요. 8위라고 하면 물론 이제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좋은 기억이 많은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죠?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좋은 기억이 많아요. 예전에 이제 디비전 개편 전에 이제 워싱턴이랑 캐롤라이나랑 같은 디비전에서 이제 많이 좀
오베치킨이 골을 올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대기록을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록도 오늘도 작성을 한 기록이 있고 하는 그림이었는데 과연 다음 주 중으로 기록이 깨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늘어나서 뭐 사실 이제 올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이 을 못 깰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숫자라든가 최근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하지만 정말 이제 뭐 최악의 상황이 나오면 못 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지 한번 어떤 상황이 나오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 한국 시각으로 정말 월요일 날 새로운 역사를 목도를 하게 될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 이런 부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